한동훈 지명자는 지난 연휴 기간 내내 비대위원 인선 문제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지명자는요, 앞서 이런 요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같이 하실 위원들 인선 기준이 있는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9일이니까요. 비대위 공식 출범까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비대위에 합류할지 이 비대위원 리스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무중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정치부 기자들이 어느 정도 윤곽은 파악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당내 인사들과 포괄적인 인선을 논의하는 이 정치권의 통상적인 문법과는 좀 다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예, 여의도의 사투리를 쓰지 않으시죠. 아하. 그래서 국민들의 그런 바램 그리고 국민들의 상식 선에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을 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재영입 위원회랑 또 다른 관점은 실력과 세대 교체 이 두 가지의 어떤 단어가 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주 핵심 단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교체라는 하나의 그 이슈를 이번 비대위에서 전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는 하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난국입니다. 그리고 12월 말 이후로 1월 달부터 진짜 총선 체제가 가동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비대위에 들어와 줘야 됩니다. 상징성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이 비대위는 실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 아이콘,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아이콘이라면 정말 국민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그렇게 평탄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엄청 고진 시간들을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 상황이니까 제대로 된 스윙을 한번 날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당내에서는요, 한동훈 핵심 관계자, 이른바 이 한핵관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채널A의 보도로 알려진 이양수, 권영세 두 사람과는 비대위원장 지명 직후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통화 내용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랑 통화하셨죠? 어떤 대화를 좀 나누셨나요?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되신 날 오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원내 일에 대해서 앞으로도 잘 챙겨달라는 그런 격려와 위로 차원의 전화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크게 내용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의례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 지명 직후에 전화를 한 겁니다.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많이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그 정도 얘기를 하면 답변도 당연히 돕겠다, 열심히 돕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박성민 최고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혼자서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검찰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의도 사투리를 본인은 안 쓰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서초동 사투리 같은 그런 모습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은 오만과 독선 프레임에 갇히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당내 인사들 입장에서는요.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외부인처럼 느껴질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도 이 여당 내부의 인사들과 같이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국면에서 번번이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소위 말해 외부의 전문가 그룹이나 본인이 신뢰할 만한 바깥의 사람들과만 소통을 하게 되면 사실 당내 인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검증이 미흡했다거나 아니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 당내에서는 당연히 왜 한동훈 장관 혼자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온전히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게 여의도의 문법은 사실 서초동의 문법과 달라서 그 상대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견을 구하는 자세나 솔직하게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는 태도 이런 것들이 여의도 내부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인데 한동훈 장관에게선 지금 상황에선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어서 비대위원장직으로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휘둘리지 않는 건 중요하겠죠. 보수 개혁을 위해서 그런 말을 이제 오늘 연설에서 첫 연설에서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런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정치 신인인 만큼 뭔가 이 기존 정치권에 어느 정도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마이웨이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사실 정확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본인이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본인들에 의해서 발설되는 것도 있고 보좌관이라든가 자기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당에 있는 어떤 전략가라든가 당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주로 기자들과 많이 접촉하잖아요. 그럼 많이 얘기들이 새어나가고 또 일부는 또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뭐 비대위원 누가 할 거야 또 이렇게 일부러 슬쩍슬쩍 흘리기도 하고 일부러 흘려서 좀 분위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분이 지금 누구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분명히 얘기는 하고 있을 거예요. 혹시 얘기 나누고 계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니고요. 네. 네. 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랄까 그 불필요한 어떤 구설수라든가 잡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막 사실은 엉뚱한 얘기들이 나와서 그 행사 자체를 망쳐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본인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법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아직 임명도 안 됐는데 그 내정 상태인데 누구를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별로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모두 함께 간다면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혼자 하실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동료 공직자들을 강조했던 그 퇴임사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평적인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회의는 잘하되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보완을 철저히 하고 있다. 여의도의 문법과 서초동의 문법을 잘 조합해서 쓰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비대위에 누가 합류할지 여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참신하고 젊은 인물과 이 여성을 대거 중용할 거란 관측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이 하마평에 이름을 올랐던 이수정 교수는요, 오늘 비대위 합류설을 부인했습니다. 공식적인 제안 없었고요. 오늘 이제 비대위원장에 임명되실 분이 무슨 공식적인 제안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은 비공식적으로 넌지시 그런 거는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웃기는 얘기고요. 네. 뭔가 있으셨나 봅니다. 그거는 비공식적으로. 직접은 아니고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덕담 수준의 이야기들 비공식적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수원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지역인가 생각해봤는데 전혀 답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선거에 몰두하는 것이 그게 맞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요. 만에 하나 저에게 전화를 하셔도 제가 지금 거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네, 이수정 교수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는데 이런 모습들 여권 관계자에게 제가 오늘 좀 들어보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시작 전부터 좀 스텝이 꼬이는 모습 아니냐 이런 모습도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 문법하고는 다르게 하겠다는 공언을 하셨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대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정치권에 온 이상 정치적 문법은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인선된 인사들을 발표한 후에 그 이후에 사실은 어떤 국민적 평가와 검증 과정이 틀림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비대위원 인사 실패의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어서요. 일부 인선 과정에서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가부 특히 이수정 이런 분도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실은 전혀 제안이나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하고 어떤 누구한테 지금 이런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고 비대위의 틀은 어떻게 짜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머릿속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누군가의 의중 이게 사실은 비대위원회의 어떤 가닥을 잡는 큰 그림일 텐데 이렇게 갔다가 뭐 오늘 임명 절차 이후에 우리가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만한 뭐 좀 어느 정도의 인선에 대해서 투명하고 납득할 만한 어떤 인사들에 대한 접촉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가서 29일 날 비대위 출범 때까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준비한 어떤 뭐 파격적인 인사라고 하더라도 그 인사 자체가 갖고 있는 파격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제 지금 위기의 국민의힘을 구원하는 어떤 난파선을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실력 있는 비대위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저는 미지수라고 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오히려 실패 가능성을 스스로 높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대위원 인선이 어떻게 될지 뭐 나중에 그 평가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는 지금 성공한 것 같습니다. 모든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을 비대위원 인선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될지에 지금 다들 거기에만 지금 관심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목도가 높아진 건 굉장히 여당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요? 이득이 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비대위원 꾸릴 때 어떤 모델로 가져갈 것이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지난 2011년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 때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이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비대위 근 10몇 년간 성공한 건 이 정도 모델 아니었느냐 이러면서 요걸 따라가지 않겠냐 이 모습을 따라가지 않겠냐 한동훈 비대위가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예, 그때도 외부 인사들이 주로 이게 영입이 됐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이수영 교수 그 뉴스가 나왔을 때요. 전 조금 생뚱맞고 근거가 없다라고 이미 생각을 한 게 후보시잖아요. 근데 후보들이 그러니까 당장 자기 선거를 뛰는 사람이 비대위원으로 가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잘 가지 않는 게 또 관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지금 출마하신 데가 수원정이라서 험지입니다. 험지라서 바빠요. 거기 선거 치르기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비대위원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험지에서 열심히 지역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수영 교수는 조금 이야기가 좀 생뚱맞았다. 그렇다면 이 박근혜 비대위처럼 성공을 하려면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을 아우르는 진짜 실력인데 그 부분들이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프레임 씌우는 게 지금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준석 대표랑 손잡아라, 손잡을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뭐 특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하나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왜? 비대위원들이 면면이 혁신적이고 젊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요. 이준석 대표는 더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 하나는 뭔가 손을 안 대고 일석이조로 해결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대위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잘 해결되면 숙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서 국민들께 더 궁금함을 많이 자아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안을 너무 철저히 하시면 정치부 기자 저희 같은 기자들은 너무 힘든데 정말 저희가 열심히 해야겠죠.